조용한 부엌에서 양파를 하나 집어듭니다. 껍질을 벗기고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떨어뜨리는 그 순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포기하는 방식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탈모는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당장 큰 불편을 주지도 않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문득 정수리를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늙어버립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존엄감의 문제라는 것을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머리숱을 비교적 잘 지키고 어떤 분들은 점점 비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리카락은 무엇을 바르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결과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쉬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지, 그 모든 것이 모여 두피와 모낭의 운명을 만듭니다. 제 이름은 이승호입니다. 올해로 85세. 의사로서 진료실에 선 지는 거의 50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고, 그동안 수천 명의 중장년과 노년 환자분들의 몸과 삶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화려한 치료법이나 빠른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시간이 쌓이며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는 70대가 넘어서야 탈모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라고들 하십니다. 모자를 벗기 싫어지고, 사진 찍는 자리가 불편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을 보는 횟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던 두피에서도 조건이 갖춰지면 회복의 신호는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누군가의 체험담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노년의 두피가 왜 약해지는지, 어떤 생활 조건에서 모낭이 서서히 살아나는지,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탈모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흐름을 늦추고 가능하다면 되돌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차근차근 나눠보려 합니다. 탈모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노화의 신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의아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왜 머리 문제가 아니라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탈모를 단순히 두피나 모낭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하나의 국소 질환처럼 생각합니다. 두피가 약해서, 샴푸가 맞지 않아서, 혹은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탈모는 전신 노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 그리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어가는 과정이 겹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카락은 몸 전체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세혈관입니다. 젊을 때는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흐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작은 혈관들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과정은 통증도 없고 특별한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분명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말초 조직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낭은 이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몸은 자연스럽게 모낭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냅니다. 심장이나 뇌, 간처럼 당장 생존에 필요한 곳부터 지키고 머리카락은 그 다음이 됩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혈류와 회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낭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장면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머리숱이 괜찮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도 탈모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2, 3년 사이에 급격히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정수리가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무슨 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머리를 학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잠이 얕아지고 스트레스가 늘고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두피가 예전보다 더 가렵게 느껴집니다.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손이 자주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두피에 열감이 느껴집니다. 머리를 감고 나와도 개운하지 않고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지요. 머리카락 자체도 변합니다. 예전보다 힘이 없고 손으로 만졌을 때 탄력이 떨어진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르마가 아주 조용히 넓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리도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뒤늦게 두피 제품을 바꾸고 자극적인 관리에 매달립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지키고 싶다면 머리만 바라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몸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면, 스트레스, 혈액순환, 염증 상태, 회복력,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 결과가 두피와 모발로 나타납니다. 탈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도 있습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몸 전체의 조건을 다시 만들어주면 모낭 역시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실제로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모낭은 잠자는 동안 살아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과 잠이 그렇게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을까? 고개가 갸웃해지실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예외 없이 수면의 문제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서 머리가 빠질 리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잠은 단순히 피곤함을 없애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에서 회복과 재생을 담당하는 호르몬들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쌓인 염증과 손상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버틸 에너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지요. 깊은 잠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완전히 쉬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낮 동안 생긴 염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두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두피에 열이 남아있고 미세한 염증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반복되면 모낭은 점점 지쳐갑니다. 아무리 좋은 관리나 영양을 더해도 쉴 틈이 없는 모낭은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오랜 불면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새벽에 여러 번 깨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늘 피곤했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두피가 늘 화끈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분께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두피부터 살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의 리듬을 차분히 여쭤보았습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잠들기 전에는 무엇을 하는지, 밤에 깨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밤의 긴장을 풀어주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여전히 잠이 깊지 않았지만 세 번째 주부터는 두피 상태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늘 뜨겁게 느껴지던 두피의 열감이 줄어들었고 가려움도 한결 덜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풍성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이분은 그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아니라 잠이 문제였나 봐요. 이 경험은 저에게도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잠은 미용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머리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정리하고 고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특히 노년의 몸은 젊을 때보다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면 모낭은 가장 먼저 지쳐버립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덜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습관,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긴장, 머리를 쉬게 하지 않는 생활 리듬 말입니다. 잠을 조금 더 소중히 다루는 것만으로도 두피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만큼이나 모낭의 운명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바로 혈액과 생활 리듬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머리숱이 전혀 다른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유전이나 타고난 체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나이, 다른 머리숱의 비밀은 혈액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혈액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모낭까지 도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낭은 생각보다 예민한 조직입니다. 일정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지 않아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흔하게 흔들리는 것이 바로 혈당의 안정성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그 충격은 가장 작은 혈관부터 먼저 받게 됩니다. 미세혈관이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으면 혈액은 점점 말초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두피와 모낭은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혈액이 안정적으로 도달하지 않으면 모낭은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탈모를 걱정하는 분들께 식사 이야기를 꺼내면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은 잘 먹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사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한 끼에 몰아서 먹거나 단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습관 말입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혈당은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요동칩니다. 그때마다 미세혈관은 부담을 받게 되고 모낭으로 가는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이 겹치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걷지 않으면 피는 머리까지 오지 않습니다. 혈액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리와 몸통의 움직임이 있어야 심장으로 돌아오고 다시 머리 쪽으로 밀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거나 집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면 두피로 가는 혈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때 모낭은 서서히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걷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쌓이면 3년, 5년 뒤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아직도 힘이 있고 어떤 분은 가르마가 크게 넓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의 차이가 모발 밀도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연령대의 두 분을 동시에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나이였고 특별한 질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매일 짧게라도 걷는 습관이 있었고 식사 시간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몇 년 뒤 두 분의 두피 상태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치료의 결과가 아니라 생활의 결과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 무언가를 더 바르거나 더 사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매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활 습관이 두피의 토양을 만듭니다. 토양이 메말라 있으면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반대로 토양이 살아있으면 회복의 여지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혈액이 안정적으로 흐르고 몸이 적당히 움직이며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생활은 모낭에게 가장 기본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이 갖춰져야 그 다음 이야기가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생활의 토대 위에서 실제로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모발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들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먹는 것으로 자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십니다. 머리에 바르는 것, 두피를 마사지하는 것만 떠올리다가 식탁 이야기가 나오면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발은 두피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머리카락의 재료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식사를 해도 몸이 받아들이는 양은 줄어듭니다. 이때 소화가 어려운 단백질을 억지로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모낭은 무거운 재료를 소화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흡수가 쉬운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탈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식단을 여쭤보면 고기는 잘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하게 기름진 고기, 늦은 시간에 먹는 단백질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남기고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담이 적고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모낭은 조금씩 힘을 되찾습니다. 머리카락은 급하게 자라지 않지만 필요한 재료가 꾸준히 들어오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기에 녹색 채소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녹색 채소는 모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모낭으로 가는 길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진한 맛이나 화려한 조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나물 한 접시, 데쳐서 무친 채소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식탁 위에 오르는지 여부입니다. 자연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황은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단한 구조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몸에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부에서의 공급이 중요해집니다. 이것 역시 특별한 보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접하는 재료들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도 꾸준히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제당은 모낭의 친구가 아닙니다. 단 음식이 당장은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흔들고 염증을 남깁니다. 이 염증은 두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튀긴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몸에 부담을 주고 회복에 써야 할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늦은 야식은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안고 옵니다. 밤에 먹은 음식은 잠자는 동안 정리되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염증을 남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익숙한 한국 식탁 안에서 무리 없이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한 끼를 거창하게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피하고 기름지고 단 음식의 빈도를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식사는 치료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 들어오는 재료가 달라지면 모낭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느낍니다.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머리카락을 만들지는 않지만 지금의 식습관은 몇 달 뒤, 몇 년 뒤에 두피를 분명히 바꿉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 준비된 몸 위에서 모발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움직임과 관리의 균형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스트레스는 두피 혈관을 조용히 조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이 노년 탈모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소리내어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두피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본능적으로 몸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혈액은 중요한 장기로 우선 배분됩니다. 이 반응은 단기간에는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이지만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혈관이 늘 긴장된 채로 있으면 두피로 가는 혈류는 점점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 공급도 함께 차단됩니다. 모낭은 말없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지만 이런 날들이 쌓이면 모낭은 점점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진료실에서 탈모를 호소하는 분들께 스트레스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이 바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예전보다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는 꼭 큰 사건이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오래 이어지는 걱정과 긴장만으로도 두피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모를 관리할 때 두피를 만지기 전에 먼저 하루의 끝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묻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몇 분만이라도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신호를 받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깊고 복잡한 명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두피로 가는 혈류를 다시 열어줍니다. 짧은 이완 루틴도 도움이 됩니다. 어깨를 가볍게 풀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얼굴 근육의 힘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잘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몸을 쉬게 해주는 습관은 모낭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이와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두피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두피를 긁거나 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렵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손이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두피는 더 자극을 받습니다. 긁는 행위는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 있지만 두피에는 작은 상처와 염증을 남깁니다. 이미 혈류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물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두피에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미 예민해진 혈관을 더 확장시키고 그 뒤에는 반작용으로 수축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두피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온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두피를 얼굴 피부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얼굴을 박박 문지르거나 자극적인 물로 씻지 않듯이 두피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의 땅입니다. 땅이 거칠고 메마르면 어떤 씨앗도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다뤄주는 것이 가장 큰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겠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트레스가 몸에 머무르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피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생활의 기초를 다져놓았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자연적인 도움과 관리의 방향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요법은 기반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뭐를 바르면 좋아질까요? 그 질문 속에는 간절함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착각도 숨어 있습니다. 마치 어떤 것을 바르기만 하면 지금의 생활은 그대로 둔 채로도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저는 이 기대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탈모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은 그대로 둔 채 무언가를 덧붙이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피는 몸의 일부이고 몸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몸이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연 재료나 관리법을 더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요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그 재료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두피가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지 않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길에 영양을 흘려보내면 그 영양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순서를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수면, 식사, 스트레스 관리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두피에 늘 남아있던 열과 가려움이 조금씩 잦아들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눈에 확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은 분명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혈류의 회복입니다.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며 두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혈액은 영양과 산소를 함께 실어 나르는 수단입니다. 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두피는 조금 더 말랑해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 이전과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염증이 가라앉고 혈류가 회복되면 비로소 흡수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자연적인 도움이나 보조적인 관리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순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엇을 바르거나 시도하면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소용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방법이 아니라 순서가 어긋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요법은 마법이 아닙니다. 대신 몸이 회복하려는 방향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도구라고 표현합니다. 도구는 기반 위에서만 제 역할을 합니다. 기반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도구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탈모 관리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 먼저 몸을 정돈하는 것, 두피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자연요법이 살아나는 조건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반 위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도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위치에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처방은 도구일 뿐, 삶이 답입니다. 이 말은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마음속으로 정리해온 결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이야기할 때 어떤 약이 주냐, 어떤 재료가 효과가 있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그 질문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전부가 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처방은 방향을 돕는 도구이지 삶 전체를 대신 살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관리와 내부 조절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두피에 무언가를 바르는 행위는 외부 관리이고 수면과 식사, 움직임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내부 조절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외부 관리만 열심히 하면서 생활은 그대로라면 그 효과는 금세 사라집니다. 반대로 생활을 정돈했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는다면 회복의 속도는 더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연 재료에 대한 기대도 이 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재료는 기적의 열쇠가 아닙니다. 대신 몸이 회복하려는 방향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자연 재료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올라서 있을 때 자연 재료는 그 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길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도 갈 곳이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기는 했지만 삶의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잠드는 시간은 여전히 늦고 식사는 불규칙하며 몸은 쉬지 못한 채 하루를 넘깁니다. 그 위에 무엇을 더 얹어도 몸은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탈모를 이야기하면서 늘 삶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머리카락은 몸의 일부이고 몸은 삶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삶을 바꾸기엔 늦지 않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바로 반응하고 무리한 선택에는 즉각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더 정직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몸을 얼마나 존중하며 대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머리를 감는 손길 하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 하나, 식탁 앞에서의 선택 하나가 모여 두피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탈모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약속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회복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굵어졌다는 이야기보다 더 자주 듣는 말은 몸이 편해졌다, 잠이 달라졌다, 하루가 덜 힘들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서 두피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나눈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하루의 선택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마무리에서는 이 긴 여정을 한 번 더 천천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돌본다는 것은 거울 속 모습 하나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노년의 나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모를 막는 특별한 비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방향은 분명합니다. 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몸이 편안해지는 음식을 선택하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두피의 환경을 바꾸고 모낭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하루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 선택들이 쌓이면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지, 오늘 한 끼는 내 몸이 편안해야 할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중 10분이라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은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정은 혼자 가기보다 함께 갈 때 훨씬 오래 갑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만나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삶의 흐름을 이어 또 다른 노년 건강의 주제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천천히 늙고 덜 빠지는 삶, 무리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의 나를 조금 더 존중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